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5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항구에 머물 때 배는 언제나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존 A. 세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간밤에도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연일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또 비가 정말 많아요.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주말도 비 피해 없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부동산 카페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하는 매매와 전세 관련해가지고 대정아님께서 전세를 한 번 더 연장할지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매매를 할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있으니 점수도 썩 낮지 않고요. 그런데 분양이 마땅치가 않네요. 전세살이 하자니 남의 집값만 계속 오르고 매매를 하자니 청약 통장 묵혀둔 게 아깝고 비싸게 사는 것 같고 참 고민의 연속입니다. 누가 딱 답을 주면 좋겠네요. 라고 이걸 갖다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여유가 돼서 청약 통장도 있고 무주택 기간도 있지만 내가 여유가 있고 대출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제 청약 통장, 청약에 당첨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청약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수도권에 집을 갖다 계속 공급을 할 거고 3기 신도시도 들어올 거고 3.5기 신도시도 들어올 텐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집을 갖다가 사는 게 맞느냐라고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집값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또 5대5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여러 의견들이 다 나뉘어지는데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1주택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이라는 거는 내가 매수를 해서 매도할 때가 집값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그거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번 고민하는 매매와 전세 제가 답을 드리면 내가 여력이 되고 만약에 내가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은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괜히 청약 통장 때문에 미련을 갖다가 갖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도 또 내년 내후년 분양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갖다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장항지구 지금 민간 분양가를 갖다가 우연찮게 부동산 카페에 나와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9억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카다라 통신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나와보면 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항지구의 민간 분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창릉 신도시의 민간 분양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양가가 절대 싸지는 않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방송 오늘 주제에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정아님께서 꼭 오늘 제 방송을 갖다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아시아경제 광민재 기자님의 기사 아파트 큰손 30대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사 금리 정점론에 마음이 급해졌다 라는 신문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매입 비중이 26.6%로 최근에 30대가 40대를 제쳤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40대인데 이제 30대가 이제 부동산 아파트의 시장에 큰 손으로 등극을 했고요. 청약 당첨자 10명 중에 6명은 30대 또 이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신문 기사 내용을 살펴드리면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억 원대 경기도 부천의 구축 아파트를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매수했습니다. 월세로 살던 기존 아파트에 4년 정도 살 계획이었지만 마침 원하는 가격대의 매물이 나타나면서 1년 만에 이사를 결심한 것이고요. 박 씨는 올해 초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구매에 나섰다.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하고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은 올해 초에 집을 갖다 사신 분들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정말 바닥은 아니겠지만 바닥선에서 집을 샀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특례 보금자리론이 체증식 상환 방식이 가능하고
나중에 그 중도금 대출 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또 직장인 이모 씨는 이분도 또 30대예요.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에 빠짐없이 청약을 넣었다가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 데다가 중도금 대출 규제도 풀리면서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고 생각해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다간 도저히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서울 내 분양하는 단지에는 무조건 청약을 넣고 선당 후공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정말 유행했던 이야기입니다. 선당 후공. 먼저 선당첨 후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30대 청년들이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단기 임대를 갖다가 계약을 갖다 해드린 분도 보니까 올 그 전반기에 인천 쪽에다가 내 집 마련한 것 같아요. 이제 삼성에 이제 이제 전세로 거주하셨는데 이제 만기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한 3개월이 지금 텀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도 신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 어디 지역이라고는 여쭤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 30대들이 정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실감이 돼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아파트를 사들인 전 연령대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4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퍼센트로 따졌을 때. 근데 지금은 30대가 내 집 마련하는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더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데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과 함께 특례 보금자리론 신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고 또 적극적으로 급매물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아서 청약에 소외되었던 30대 추천 물량이 늘어나는 등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서 청약 시장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에 학습 효과가 있었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출 여력이 좀 늘어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대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2019년도에 23.5%부터 시작해서 재작년에 2021년도에 25.2% 좀 높았어요. 이때도. 그런데 작년 22.9%에서 이제 올해 26.6%로 5월까지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하반기가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경제적으로 안정도가 높은 40대가 주도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에서 30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이 고미적인 사실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20대에서 30대에서 넘어가는 이 젊은 층에서 물론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내 집이 소중하고 또 집값이 폭등했던 것들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 아니면 청약을 갖다 해야 되는데 청약 점수가 안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준신축 내지는 역세권의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이야 계속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거고 올 하반기에 경제도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지금 집을 갖다 막 장만을 해?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2년은 더 전세를 사는 게 어때? 라고 지금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분들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09년부터 10년, 11년, 12년, 13년, 15년까지 이 부동산 시장을 갖다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도 2012년도, 13년도에는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사라.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도 면제해주겠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당근을 갖다 줬을 때도 무주택자들은 집을 안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세를 갖다가 2년을 더 살고 또 2년을 살고 난 다음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이 오르니까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4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이제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집이라는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샀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도했던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억에 집을 샀는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4억에 파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파트 가격을 싸게 그 다음에 싼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여력에 되신다고 하시면 여력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시고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는데 2년이 지났는데 7억이 됐다. 그럼 2억에 대한 세금을 갖다 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의 인식의 전환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학습 효과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30대들의 매수세가 늘어난 원인은 지난 부동산 급등기 이후에 학습 효과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지난 급등기 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던 이들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올 초부터 쏟아진 급매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박갑수 건국대 겸임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30대는 부동산 급등기 5억 원의 집이 10억 원으로 급등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세대이기 때문에 시장을 관망하던 30대들이 올 초부터 고점 대비 20에서 30% 하락한 7, 8억 원대의 금매들은 상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단해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고요. 게다가 1월 말부터 출시됐던 특례 보금자리론도 30대들의 아파트 매수세에 불을 붙였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벨트라든지 고양시 아파트 9억 이하, 특히 6억에서 9억까지 이제 준신축, 신축 아파트가 9억 이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도 9억 이하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뚜껑은 까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에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3년 넘어서 입주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청약 당첨의 안정권에 있다라고 하면 청약을 갖다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는 건데 나는 청약 접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권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아직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9억 원 이하의 삼송이라든지 원흥, 지축, 향농, 덕은, 그리고 일산 킨텍스, 또 일산에 있는 정발산역이라든지 귀염역, 또 일산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로 픽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추첨제 확대에 따라서 저가점자가 기회가 분명히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지금이 가장 싸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분양을 기다리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령별 청약 당첨자 비중은 30대 이하가 55.3%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또 내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혜택들이 또 추첨제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당첨자 비중이 40대나 50대에 비해서 더 확실히 지금 표로 보신 것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청약제도 개편으로 해서 가점 중심 제도에서 소외됐던 젊은 층도 추첨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30대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지금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전매 제한 기간도 대폭 또 줄어들면서 젊은 청약 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감소했다는 또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 가격이 갈수록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젊은 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에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간에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941만 원에서 거의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당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도 지금 2천만 원 이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건축비가 500만 원대 아파트 평당 건축비였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 건축비가 1,000만 원이 지금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비용도 평당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특히 창릉 같은 경우에는 토지 원가만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시행사가 땅을 사서 건축비랑 포함해가지고 이걸 분양을 하게 되면 최소 2,000만 원 이상으로 분양을 해야지 마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분양을 갖다 기다리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을 갖다 서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비를 비롯해서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분양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적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젊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분양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청약 통장을 쓰려는 인식도 지금 상당히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결론을 갖다 드리면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시장이 거시경제 변수, 경기 침체 등의 위험 요인이 잠재된 만큼 집값 하락기, 금리 인상기에도 버틸 수 있는지 충분히 개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여력이라든지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정말 20억짜리 아파트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9억,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6억대로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서두르시란 말씀 좀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지금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집값이 가장 싸다. 지금 이제 경기 남부라든지 경기도 평택, 충청도랑 같이 인접해 있는 경기도 평택도
10억대라고 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10억대라고 지금 합니다. 매매되는 것들이 CJ역 주변으로는 10억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 고양시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싼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경기도 평택도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고양시가 대곡 조사서뿐만 아니라 내년에 GTX-A 그리고 신분당선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지금 타이밍에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좀 드리고요. 잠시만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참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조금 차들도 없고 사람들이 안 다니더라고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물론 제가 이 대정아님이 연령대가 30대일지 40대일지 20대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문의를 많이 하세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드리면 4월인가 5월 달에 저를 갖다 찾아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상담도 좀 많이 해드렸던 분인데, 그분께도 제가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 어떻겠냐, 전세 살지 말고 지금 타이밍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약을 갖다 기다려보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4월달 5월달에도 저는 삼송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분은 지금 4억대 중반의 전세를 갖다 그때 당시 계약을 했고 이제 7월 말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부동산 현장에 있잖아요. 부동산 현장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언론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저는 부동산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데, 제가 부동산 방송을 주 6일을 갖다가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아파트 사십시오, 지금 분양받으십시오, 창 3기 신도시 기다리십시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갖다 좀 줄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집값이 더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했던 전문가들도 지금 많이 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감사스마일이 작년 12월 달에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건 또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이라도 이제 7월 8월 달 지금처럼 장마철에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진 않아요. 또 매도인들도 지금 집을 내놓으신 분들도 지금 집을 갖다 보러 오신 분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거나 아니면 또 전세 만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예를 들어서 10월달 전세 만기다라고 하면 지금 내 집 마련하시고 전세에 빠지는 시기로 해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지금 여윳돈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갭을 좀 껴가지고 역세권 쪽으로 해서 전세 끼고 한 2억에 3억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 내 집 마련하고 2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갖다 마련하는 방법은 정말 10가지 이상 방법이 다양하긴 하지만, 내 상황과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만나서 내 현재 있는 상황, 내 연봉, 그리고 이제 내 가족 구성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희망하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저는 이왕이면 내 집 마련을 갖다 한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이왕이면 준신축, 신축이면 더 좋겠지만 10년 이내에 아파트를 결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역세권, 역하고 좀 가까우면 좋지만 역하고 10분 이내, 최소 10분 이내로 도보 거리 이내로 해서 결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꿀팁 하나 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선택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갱노노에서 인기 순위가 높은, 아실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아파트 내 집 마련이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감사스마일이 어찌됐든 간에 제 생각을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정아님께서 꼭 제 방송을 갖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행복 가득하시고 비 피해 없는 주말 되시고, 저는 건강하게 월요일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